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곳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경제 규모 13위, 군사력 5위, K-팝과 K-드라마로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문화 강국, 그리고 삼성, LG, 현대로 대표되는 글로벌 기술 선도국, 번화한 도시와 현대적인 마을들이 활기차게 펼쳐져 있는 이 땅.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당연한 풍경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불과 70년 전 한국 전쟁의 포화가 멈춘 직후 이 땅의 농촌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집들은 파괴되어 있었고 가족들은 그저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땅은 폐허가 되었고 가난은 마을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던 그 시절. 그러나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손길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고 그 작은 변화가 농촌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바꿔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행은 단순한 개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웃과 이웃이 손을 맞잡고 함께 웃고 함께 땀 흘리며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시절 함께 웃던 사람들의 이야기. 새마을 운동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보물을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972년 초여름 경상북도 깊숙한 산간 마을 천곡리에는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초가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작은 마을이었고 비가 오면 질퍽해지는 지늘길과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공동 우물이 이곳 사람들의 전부였다. 30여 가구가 살고 있었지만 젊은이들은 하나둘 서울로 떠나고 이제는 노인들과 아이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마을 이장 김봉달은 50 중반의 성실한 농민이었다. 아침 일찍 논을 살피고 돌아오는 길에 면사무소 직원이 급히 달려와 소식을 전했다. 이장님, 큰 소식입니다. 우리 천곡리가 새마을 운동 시범 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봉달은 잠시 말을 잃었다. 새마을 운동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다. 다만 정부에서 농촌을 개발한다는 소문은 들었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우리 마을이 완전히 바뀝니다. 길도 포장하고 집도 개량하고 전기도 들어오고요. 소식은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졌다. 공동 우물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렸다. 할머니들은 고개를 갸웃거렸고 아이들은 신기해했다. 젊은 주부들은 기대와 불안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정말 우리 마을이 변할 수 있을까? 봉달의 아내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글쎄,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 뭔가 다르겠지. 봉달도 확신은 없었다. 마을 어르신인 최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다. 80이 넘은 그는 일제강 정기와 한국 전쟁을 모두 겪은 산증인이었다. 내가 살아온 80평생의 정부에서 농촌을 도와준다고 한 적이 있더냐? 다 말뿐이야. 하지만 젊은 농민 박철수는 달랐다. 할아버지, 이번은 다를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는 일이라고 하던데요. 마을 사람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희망을 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동안 너무 많은 실망을 겪어온 탓이었다. 저녁 무렵 면장이 직접 마을을 찾아왔다. 정장을 차려입은 면장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긴장했다. 주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우리 천곡리가 새마을 운동 시범 마을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면장은 새마을 운동의 목표를 설명했다.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농촌을 현대화하고 잘 살기 운동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정부에서 시멘트와 철근을 지원해드립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여러분이 직접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마을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응이 다양했다.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젊은 주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면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날 밤 봉달은 집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다. 순이가 나와 옆에 나란히 서서 이야기한다. 여보, 정말 우리 마을이 변할까? 글쎄. 하지만 변해야 하지 않겠어? 이대로는 안 되잖아. 천곡리에는 전기도 없었고 길도 비가 오면 질퍽해져서 걸을 수 없었다. 아이들은 학교 가기도 힘들었고 젊은이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나고 있었다. 시작해보자. 우리 손으로.
봉다리 중얼거렸다. 멀리서 올빼미 소리가 들려왔다. 오래된 마을의 밤은 조용했지만 무언가 새로운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내일부터 시작될 변화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각 집의 등불과 함께 깜빡거렸다. 며칠 후 저녁, 마을 회관이라고 부르기엔 초라한 작은 건물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낡은 전구 하나가 희미하게 방 안을 밝히고 있었다. 봉달은 앞에 서서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다렸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봉달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평생 농사만 지어온 그에게 이런 자리는 부담스러웠다. 면사무소에서 온 김 주사가 일어섰다. 새마을 운동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을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부는 도구만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마을의 젊은 교사인 정민호가 손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마을 진입로를 포장하고 공동 우물을 개량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가집 지붕을 슬레이트로 바꾸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돈은 어디서 구하지? 정부에서 시멘트와 기본 자재는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인력은 우리가 제공해야 해요. 그때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누군가 새마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하나둘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큰 소리로 불렀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찬성하지는 않았다. 마을 청년 박상철이 일어섰다. 이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일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울 가서 공장에서 일하면 한 달에 농사 1년치보다 더 벌 수 있어요. 상철의 말에 몇몇 젊은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도시로 나간 친구들은 편지에서 도시 생활의 풍요로움을 자랑하곤 했다. 상철아, 내 말도 맞지만. 봉달이 말을 시작했다. 우리가 다 서울로 가면 이 마을은 어떻게 되겠니? 그게 시대의 흐름 아닙니까? 농촌은 이제 끝났어요. 회관 안이 조용해졌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때 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톡톡 치며 일어섰다. 젊은이들아, 너희들은 모른다. 도시가 좋다고 해서 다 거기 가면 결국 도시도 망하고 농촌도 망한다. 우리 땅, 우리 마을을 지키는 것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야. 할아버지의 말에 사람들이 다시 진지해졌다. 정민호 선생이 일어섰다. 저는 찬성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마을이 좀 더 살기 좋게 만들어야 해요. 비가 오면 학교도 못 가고 전기도 없어서 밤에는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순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저희 여자들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과반수가 새마을 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마을 입구에 모입시다. 진입로 측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어떤 이는 희망찬 표정으로, 어떤 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철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봉달에게 말했다. 이장님, 한 달 해보고 안되면 저는 서울로 갑니다. 알겠다. 하지만 한 달은 최선을 다해보자. 그날 밤 천곡리의 여러 집에서는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밤이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부터 마을에는 움직임이 있었다. 봉달은 일찍 일어나 마을 입구로 향했다. 손에는 낡은 곡괭이를 들고 있었다. 여보, 밥은 먹고 가세요. 순이가 따뜻한 보리밥과 된장찌개를 내왔다. 고마워.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아. 7시 전까 마을 입구에는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작업복을 입고 도구를 들고 왔다. 상철도 마지못해 나왔지만 표정은 여전히 시큰둥했다. 면사무소 트럭이 도착했다. 시멘트 포대와 자갈, 모래가 실려 있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봉달이 큰 소리로 외쳤다. 첫 작업은 마을 진입로 포장이었다. 비가 오면 질퍽해져서 차도 제대로 들어올 수 없는 길이었다. 사람들은 삽과 곡괭이로 길을 파기 시작했다. 어휴, 이게 사람이 할 일인가? 나이든 농민 한 명이 투덜거렸다. 하지만 정민호 선생이 먼저 나서서 힘찬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하나둘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와 함께 일하니 힘든 작업도 조금은 견딜만했다. 점심때가 되자 순이를 비롯한 마을 부녀회에서 준비한 식사가 나왔다. 큰 솥에 끓인 보리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였다.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함께 땀 흘린 후 먹는 밥맛은 각별했다. 이 맛에 일하는 거야.
최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오후에는 더 힘든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자갈을 깔고 다지는 작업이었다. 맨손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아, 정말 힘들어. 젊은 주부 한 명이 손을 털며 말했다. 그때 상철이 앞으로 나왔다.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상철은 젊고 힘이 좋았다. 그의 노력으로 작업 속도가 빨라졌다. 다른 사람들도 힘을 얻어 더 열심히 했다. 해가 질 무렵 드디어 50m 구간의 길 포장이 끝났다. 사람들은 새로 포장된 길 위에 서서 뿌듯해했다. 우와, 정말 우리가 한 건가? 아이 한 명이 신기해했다. 그럼 우리 손으로 직접 한 거야. 봉달이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저녁 식사 후 사람들은 다시 마을 회관에 모였다. 하루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일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50m를 해냈으니 일주일이면 마을 전체 길을 포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다. 내일은 공동 우물 개량 작업도 시작하겠습니다. 여자분들께서는 그쪽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순이가 일어섰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물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니까요. 상철이 조용히 말했다. 이장님, 저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그래? 내일도 나올 거지?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새로운 기운이 돌았다. 하루 종일 함께 땀 흘리며 일한 사람들 사이에 동료애가 생겨났다. 우리 손으로 우리 마을을 바꿔보자. 봉달의 말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천공리에는 희망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마을 진입로 포장은 완료되었고 공동 우물도 새로 단장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이장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마을의 한 농민이 불만을 토로했다. 농사일도 바쁜데 매일 나와서 길 파고 돌 나르고 정말 힘듭니다. 비슷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은 체력적으로 힘들어했다. 괜히 고생만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의 또 다른 주민이 말했다.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했는데 우리한테 뭐가 돌아옵니까? 봉달도 고민이 깊었다.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에서 편지가 도착했다. 상철의 형에게서 온 편지였다. 상철아, 서울 생활이 정말 좋다. 한 달 월급이 농사 1년 농사보다 낫다. 공장에서 기술도 배우고 저녁에는 영화도 보고. 너도 빨리 올라와라. 아버지께는 이제 농촌에 희망이 없다고 전해드려라. 편지를 읽은 상철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새마을 운동에 적극적이었는데 형의 편지를 받고 나니 마음이 흔들렸다. 아버지, 저도 서울로 가고 싶습니다. 상철의 아버지인 박진수는 마음이 복잡했다. 아들이 떠나면 농사일은 누가 할 것인가? 하지만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도시로 보내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저녁 모임에서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이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욕이 떨어집니다. 한 주민이 말했다. 일은 힘들고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봤자 결국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떠날 텐데 무슨 소용입니까? 봉달은 말문이 막혔다. 사람들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다. 실제로 농촌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그때 최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회관이 조용해졌다. 내가 80평생을 살아보니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땅입니다. 도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결국 먹을 것은 우리 농촌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땅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을 버렸을 뿐이지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길을 포장하고 집을 꽂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이 살 터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상철아, 내가 서울로 가고 싶으면 가거라. 하지만 언젠가는 이 땅으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 너를 받아줄 고향이 있어야 하지 않겠니? 상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봉달이 일어섰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민호 선생도 거들었다. 마을이 발전하면 젊은이들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농촌도 충분히 살 만한 곳이 될 수 있어요. 그날 밤 상철은 형에게 편지를 썼다.
형님, 저는 조금 더 고향에 있으면서 새마을 운동을 도우려 합니다. 우리 마을이 정말 변하고 있거든요. 형님도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오실 날이 있을 텐데 그때 자랑스러운 마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다시 작업 현장으로 향했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가짐은 달라져 있었다. 오늘은 뭘 할까요? 상철이 의욕적으로 물었다. 오늘부터 초가집 지붕 교체 작업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천곡리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마을 진입로는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공동 우물은 새로 단장되어 깨끗한 물이 콸콸 솟아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붕이었다. 하나둘씩 초가집의 지붕이 푸른색 슬레이트로 바뀌기 시작했다. 멀리서 보면 마을 전체가 새롭게 단장된 모습이었다. 집집마다 하얀 담장도 새로 쌓아 깔끔한 인상을 주었다. 우와, 우리 마을이 이렇게 예뻐질 줄이야. 마을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다녔다. 새로 포장된 길 위에서 아이들은 공을 차며 놀았다. 비가 와도 더 이상 길이 질퍽해지지 않았다. 학교 가는 길도 훨씬 편해졌다. 봉달은 마을을 둘러보며 뿌듯함을 감췄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다. 이장님, 정말 대단합니다. 정민호 선생이 감탄했다. 아이들이 학교 오는 길이 이렇게 편해졌어요. 마을 부녀회에서도 변화에 만족해했다. 순이가 다른 부녀 회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제 빨래하기도 편하고 물 기르기도 편해졌어. 맞아, 우물이 새로 생겨서 물도 더 깨끗해졌고. 특히 아이들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전에는 비가 오면 학교도 제대로 못 갔는데 이제는 날씨에 관계없이 등교할 수 있었다. 선생님, 우리 마을이 제일 예쁘죠? 아이 하나가 정민호 선생에게 자랑했다. 그럼 우리 천곡리가 최고야.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일어났다. 예전에는 우울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던 마을 분위기가 밝고 활기차게 변했다. 상철은 이제 새마을 운동의 열성 지지자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 정말 잘했어요.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다니. 우리 모두가 함께한 결과야. 면장이 마을을 시찰하러 왔다. 변화된 마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야, 천곡리가 이렇게 변할 줄이야. 정말 모범적인 새마을 운동 사례가 되겠습니다. 면장의 칭찬에 마을 사람들은 자부심을 느꼈다. 다음 달에는 군수님께서 직접 시찰을 오신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의욕을 냈다. 저녁 무렵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있었다. 이제는 불만보다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았다. 이제 전기 공사도 시작해야겠습니다. 봉달이 말했다. 정말요? 전기가 들어온다고요? 순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네, 한전에서 곧 공사를 시작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전기가 들어오면 정말 도시 못지않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럼 우리도 텔레비전을 볼 수 있겠네요. 아이들이 신나게 소리쳤다. 최할아버지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살아생전에 우리 마을에 전기불이 들어올 줄이야. 정말 꿈만 같구나. 그날 밤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몇 달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상철은 집에 돌아가서 다시 형에게 편지를 썼다. 형님, 우리 마을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길도 포장되고 집도 새로워지고 곧 전기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형님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마을의 변화는 주변 마을에도 소문이 났다. 이웃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오기도 했다. 천곡리가 정말 달라졌네요. 우리 마을도 새마을 운동을 해볼까요? 이런 반응을 보며 천곡리 사람들은 더욱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예전에는 체념하고 포기했던 것들에 대해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봉달이 마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푸른 지붕과 하얀 담장으로 새롭게 단장된 천곡리는 이제 희망으로 가득한 마을이 되어 있었다. 11월 중순,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 태풍의 영향으로 폭우가 내릴 예정이라는 기상청 발표였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했다. 그동안 만들어 놓은 것들이 무너질까봐 걱정이었다. 이장님, 비가 많이 오면 우리가 만든 길이 괜찮을까요?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만들었으니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봉달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밤이 되자 정말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바람도 심하게 불어 집 지붕이 흔들릴 정도였다. 마을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날 새벽,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조금 약해진 상태였다.
봉달은 일찍 일어나 마을을 점검하러 나갔다. 아, 이런. 마을 입구로 가보니 포장도로가 일부 패여 있었다. 물이 많이 고여 있어 길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다. 곧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나와 상황을 확인했다. 이장님, 이거 어떻게 해요? 길이 다 망가졌네요. 우물 쪽도 물이 넘쳐서 진흙투성이에요.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몇 달간 열심히 일한 결과가 하룻밤 사이에 망가진 것을 보니 허탈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자연 앞에서는 인간이 무력해. 괜히 고생만 했어.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더 큰 위기가 찾아왔다. 마을 뒤편 개울이 범람할 위험이 있다는 소식이었다. 개울이 넘치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길 수 있었다. 모두 나오세요. 모래 주머니를 쌓아야 합니다. 봉달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바람도 거셌다. 이런 날씨에 뭘 할 수 있겠어? 누군가 투덜거렸다. 하지만 상철이 먼저 나섰다. 해야죠. 우리 마을을 지켜야 해요. 정민호 선생도 합류했다. 학생들 학교라도 지켜야죠.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비를 맞으며 모래 주머니를 나르기 시작했다. 여기 더 높게 쌓아요. 이쪽으로 더 가져오세요. 피 속에서도 사람들의 목소리는 힘찼다.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모래 주머니를 쌓았다. 순이를 비롯한 부녀회에서는 따뜻한 차와 주먹밥을 준비해 날라다 주었다. 고생들 많으세요. 이거라도 드시고 힘내세요. 최 할아버지도 지팡이를 짚고 나와서 응원했다. 젊은이들아, 잘하고 있다. 이게 바로 새마을 정신이야. 밤이 깊어갈수록 비는 더욱 세게 내렸다.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드디어 새벽 무렵 비가 그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래 주머니 덕분에 개울물이 마을로 넘어오지 못했다. 해냈다. 우리가 해냈어. 사람들은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다. 온몸이 젖고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마을을 지켜낸 뿌듯함이 더 컸다. 봉달은 감격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마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상철이 말했다. 이제 정말 느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요. 그 위기의 순간을 함께 넘기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며칠 후 사람들은 다시 망가진 길을 복구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불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번에는 더 튼튼하게 만들어 봅시다. 위기를 극복한 천곡리는 더욱 단단한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12월 초 천곡리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에서 상철의 형 박민철이 고향에 내려온다는 것이었다. 몇 년 만에 고향을 찾는 형을 위해 상철은 마을 곳곳을 정리하며 준비했다. 형님이 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야. 상철이 기대에 부풀어 말했다. 그럼 우리 마을이 얼마나 달라졌는데. 봉달도 자신만만했다. 민철이 도착한 날 상철은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린 민철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여기가 정말 우리 마을 맞아? 포장된 도로, 깔끔한 슬레이트 지붕, 하얀 담장, 그리고 마을 곳곳에 설치된 가로등까지. 기억 속에 낡고 초라했던 마을과는 완전히 달랐다. 형님 어때요? 놀라셨죠? 응. 이게 정말 우리 천곡리야? 민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마을을 둘러봤다. 집으로 가는 길도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어 도시의 주택가를 걷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 박진수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민철아, 온지 오래됐구나. 마을이 어떻더냐?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시다니. 민철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철은 서울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울은 확실히 편리해요.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사람 사는 정이 없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모두 각자 바쁘게 살죠. 민철은 이어서 말했다. 그런데 여기는 다르네요. 마을 전체가 가족 같고 모두가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고. 상철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형님, 우리가 이 모든 걸 손으로 직접 만들었어요. 길도 포장하고 지붕도 갈고 전기도 끌어왔어요. 정말? 전문 업체가 한 게 아니고? 아니요. 물론 기술적인 부분은 도움을 받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직접 했어요. 민철은 더욱 놀랐다. 다음날 민철은 상철과 함께 마을을 자세히 둘러봤다. 곳곳에서 만난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밝은 표정이었다. 민철이구나.
서울에서 잘 지냈니? 마을이 많이 달라졌지? 우리가 다 손으로 만들었어. 사람들의 자부심이 대단했다. 정민호 선생을 만났을 때 민철은 특히 감명을 받았다. 선생님, 서울에서 더 좋은 조건의 학교로 갈 수도 있으셨을 텐데 여기가 좋아요. 아이들과 함께 마을이 변화하는 걸 지켜보는 것만큼 보람찬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마을회관에서 저녁 모임에 참석한 민철은 더욱 놀랐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마을 일을 논의하는 모습,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는 분위기. 정말 대단합니다. 민철이 감탄했다. 서울에서는 이런 공동체를 찾기 힘들어요. 봉달이 말했다. 민철이 우리도 처음에는 될까 싶었어. 하지만 함께하니까 불가능한 일이 없더라고. 그날 밤 형제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상철아, 미안하다. 내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줄 몰랐어. 괜찮아요, 형님. 저도 처음엔 별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마을이 그리고 우리가 해낸 일들이. 민철은 며칠 더 마을에 머물며 새마을 운동에 직접 참여해보기도 했다. 도로 보수 작업을 도와주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서울에서 개인적인 성공만 생각했는데 아버지들은 공동체 전체를 위해 일하셨네요. 떠나는 날 민철이 말했다. 상철아, 너는 여기서 계속 이 일을 해라. 형이 잘못 생각했었어. 형님도 언젠가는 돌아오실 거죠? 그럼 언젠가는 나도 고향으로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마을을 잘 지켜줘. 버스에 오르며 민철은 마을을 다시 한번 둘러봤다. 초록색 새마을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의 이해가 깊어진 순간이었다. 1973년 봄, 천국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 있었다. 마을 입구에는 새마을운동 모범 마을 천국리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도지사까지 시차를 올 정도로 유명한 마을이 되었다. 봉달은 마을 언덕에 올라가 전체를 바라봤다. 깔끔하게 포장된 도로, 푸른 슬레이트 지붕들, 하얀 담장으로 둘러싸인 집들, 그리고 곳곳에 심어진 나무들까지. 1년 반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이장님, 상철이 뛰어오며 소리쳤다. 큰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이길래? 우리 마을이 전국 새마을 운동 우수 마을로 선정됐어요. 다음 주에 서울에서 시상식이 있대요. 봉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는 모든 주민이 모였다. 축하 분위기였다. 여러분, 우리가 해냈습니다. 봉달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 있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최할아버지가 일어섰다.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날을 볼 줄이야.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민호 선생이 말했다.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요.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성적도 많이 올랐어요. 순이도 감격했다. 전에는 다른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했는데 이제는 부러워요. 상철이 일어나 말했다. 저는 처음에 이런 일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우리가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걸요. 그때 누군가 새마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하나둘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노래였다. 살기 좋은 내 마을, 희망찬 내 고향. 모두가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다른 지역에서 견학단이 찾아왔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모든 걸 주민들이 직접 하셨다고요? 네, 물론 정부 지원도 있었지만 대부분 우리 손으로 했습니다. 견학단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어떻게 이런 단결력을 만들어내셨나요? 봉달이 대답했다.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그냥 서로를 믿고 함께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마을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농산물 공동출하, 마을 기업 운영 등을 통해 소득도 늘어났다. 이제 젊은이들도 다시 돌아올 거야. 최 할아버지가 희망적으로 말했다. 실제로 몇몇 젊은이들이 마을로 돌아와 농업에 종사하기 시작했다. 도시보다 소득은 적을지 모르지만 삶의 질은 오히려 더 나았다. 어느 저녁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마을 전체를 바라봤다. 가로등이 켜지고 각 집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정말 꿈만 같아요. 순이가 중얼거렸다. 꿈이 아니야. 우리가 만든 현실이지. 봉달이 답했다. 아이들이 새로 포장된 길에서 뛰어놀았다. 어른들은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었다. 평화롭고 행복한 저녁 풍경이었다.
상철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형님이 이 모습을 보면 정말 놀라겠어요. 곧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우리가 더 잘 만들어 놓자. 해가 지면서 천공리 위로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마을 한가운데 세워진 깃대에서는 초록색 새마을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카메라가 서서히 마을 위로 올라가며 전체를 조망한다.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집들, 반듯한 도로, 그리고 그 사이로 흐르는 맑은 개울. 모든 것이 조화롭고 아름다웠다. 초록 깃발 아래 사람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의 희망을 품은 채로. 천공리의 기적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 믿고 함께 노력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기적이었다. 초록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며 이야기는 희망찬 여운을 남기고 막을 내린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겨내는 것임을. 그 깨달음은 현재의 대한민국이며 미래의 대한민국임을